안녕하세요. 김재석의 그린카페 김재석입니다. 오늘은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 풍경인데요. 양동마을의 전체적인 그 풍경은 아니고 이 대문을 나왔을 적에 꽃이 아주 만발하게 피는 그런 여름에 양동마을을 봤을 적에 어떤 그런 풍경입니다. 먼 산과 지금 그 나무들, 산에 포함된 나무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먼 산을 그릴 때 청록색을 많이 써서 멀리 있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까이 있는 산을 그리고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산은 좀 어느 정도 디테일이 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평붓으로 디테일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이 강하게 되면 또 안 되겠죠. 멀리 있는 산이 많이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주 멀리 있는 산을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가까운 산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을의 전경 중에서 이제 멀리 있는 그런 전경들을 그릴 텐데요. 흰 부분을 좀 남겨두는 게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흰 부분을 남겨둬야지 나중에 그 흰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 가옥의 지붕이라든지 그 나무라든지 아니면 길이라든지 논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 산을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흰 부분을 조금은 남겨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고요. 지금 멀리 있는 그런 그 가옥들, 나무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씩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마스킹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꽃 부분하고 그 앞에 있는 좀 나무에 이제 그 밝은 나무겠죠. 그런 부분들을 마스킹을 조금 하고 이제 들어온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그렸을 적에 그 꽃의 어떤 실루엣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경 쪽으로 이제 넘어와서요. 중경 쪽에 이제 그 가옥들이나 이제 논밭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중간 사이에 이제 사이길도 좀 있고요. 그래서 원래 이 양동마을의 사진은 그렇게 밝은 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비치는 날은 아닌데 햇빛이 좀 강하게 내리쬐는 그런 날이 그런 날의 그림이 될 것입니다. 네. 중간에 처마밑 같은 데도 저렇게 좀 살짝씩 강조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일 것입니다. 회색을 쓸 때는 저는 이제 울트라마린하고 세피아를 타서 중간에 이제 회색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비율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한번 믹싱을 하다 보면은 그런 중간에 비율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비율 가지고 이제 회색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약간 청색 쪽하고 보라색을 섞어서 그림자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 그림 그릴 때에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제가 믹싱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믹싱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이제 꽃들이 올라오는 부분에서 제가 물감을 이제 튕겨주는 모습이 좀 전에 보여줬는데요. 그렇게 이제 꽃을 다 그리기보다는 그렇게 좀 물감으로 튕겨서 주황색 꽃들이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중경에서 해줬고요.
근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꽃들을 풍기는 부분들이 아니라 마스킹으로 하나하나 지금 이번에는 다 표현을 해서 꽃이 상당히 이제 만발한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입니다. 지금 줄기 부분 올라가는 부분들을 평붓, 그러니까 평붓도 이렇게 가지런한 평붓은 아니고요. 약간 삐뚤삐뚤한 그런 평붓인데 숲이나 이런 나무가 식물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그릴 적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 붓이 없으면 펜붓을 사용해도 되고요. 펜붓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펜붓을 사용을 해서 올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펜붓 대신에 이거 평붓 이렇게 세트가 있어가지고요. 예. 지금 노란 꽃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 식물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요. 밝은 부분 먼저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약간은 좀 어두운 녹색조로 해가지고 실루엣만 그리는 그런 형식으로 그리고 있는데요. 멀리 있는 그런 가옥의 나머지 부분들, 흰색으로 채워지지 않은 흰색으로 남아있는 나머지 부분들을 좀 그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꼼꼼하게 표현이 돼야지 흰 부분이 너무 남아있어도 나중에 이제 눈에 거슬리게 되기 때문에 원경에서의 그런 흰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들은 길이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다 입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이제 완전히 근경으로 들어와서 이 나무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지금 보라색 계통하고 올리브 그린, 그냥 국방색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올리브 그린 색깔을 섞으면은 이런 이제 나무 색깔이 나옵니다. 나무 색깔을 표현을 할 때 너무 붉은색으로 이렇게 뻔한 그런 색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좀 밤색이긴 밤색인데 채도가 떨어지는 밤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무 색깔은 그런 부분들 많이 사용을 해주시고 그런 이제 붉은색조 밤색으로 들어가는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이제 소나무 어린 소나무를 그릴 때 이제 붉은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붉은색 쪽 밤색은 나무를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은 소나무 어린 소나무 외에는 쓰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나무 부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빛이 앞쪽에서 오기 때문에 대나무 양 옆으로 이제 어두워지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사이사이에 이제 대나무에 꺾여진 그런 사이사이 모습들, 비쳐 보이는 사이사이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대나무 마디마디를 나눠주고 있고요. 그 위에 지금 풀 부분이 마스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 부분을 따로 그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풀이 좀 밝다 하더라도 약간 어둡다 하더라도 마스킹을 다시 씌우고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중에 따로따로 그리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마스킹을 먼저 칠하고 그 위에다가 그리는 형식으로 하면은 훨씬 편리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킹을 잘 이용을 하시면은 상당히 멋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대나무를 사이사이에 이제 주로 그리는 이유는
옆에 있는 물이 마르지 않아가지고 그 퍼지는 효과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이제 퍼져서 그릴 거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사이사이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들을 지금 채워주고 있고요. 네. 대마나무가 완성이 됐고, 지금 나무 부분 손 잡고, 그리고 그 중간 사이사이에 대나무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결 부위 부분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제 가옥들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옥의 중간에 사이사이에 이제 벽 부분하고 검은 나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에 지금 질감을 지금 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질감이 그렇게 잘 나온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가 이제 조금 어두운 나무다 보다 보니까 나무의 질감이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좀 어둡게 지금은 이제 밝게 표현을 해서 질감을 좀 내보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연의 효과라든지 어떤 좀 그 물기가 마르는 그런 아주 정도에 따라서 표현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질감 부분들은 항상 잘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종이의 상태라든지 어떤 그 습도의 상태, 그리고 물이 어느 정도 마르는 어떤 그런 상태와 붓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돼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잘 나올 땐 되게 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때도 있다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런 질감을 쓰는 부분들이 상당히 재미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어떤 꽃이 위주가 되기 때문에 꽃의 화려한 꽃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풀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던 어떤 그림자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그림자들을 표현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풀들이 입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긍정에서의 이런 그 평면 위에 있는 이런 꽃들을 표현을 할 때 이런 그림자를 그리는 것은 필수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그려놓고 마스킹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림자를 그려놓게 되면은 상당히 입체감이 돋보이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경쾌하고 상당히 그 맑고 화려한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옥의 처마 밑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표현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마스킹을 벗겨내고 지금 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꽃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노란색,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이 포함된 붉은색, 뭐 그런 아주 여러 가지 꽃들이 지금 만발하게 펴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점을 하나하나 지금 다 찍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함에 있어서 좀 지루하지 않게 색깔을 잘 섞어서 사용을 해주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꽃의 방향성, 꽃이 나와 있는 그런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뭐 앞쪽으로 보이는 그런 꽃들은 모습이 이제 동그랗게 보일 거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꽃들은 그 타원으로 해서 약간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변화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따로 어떤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어떤 꽃들을 표현할 때 그런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 꽃을 이제 여러 개를 표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할 때 그런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꽃을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알아두시고요. 네, 세부적인 이제 잎들을 표현이 끝났고, 네, 그 위에 이제 쌀이나무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쌀이나무의 그런 표현들, 그 나무의 가지를 표현할 때 마치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툭툭 내려갈 적에 멈춰서 이제 내려가는 그런 형태들을 참고해서 그리면 좋고요. 그리고 가지 부분에 대한 형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짓게 됐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